여러분 지금 XRP 홀더들 사이에서 정말 비상사태라 부를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XRP의 목줄을 죄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정조준에서 제거하겠다는 일종의 복수극에 가까운 행보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규제의 폭풍 뒤편에서 리플은 무려 120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자금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이른바 트로이 목마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라는 거칠에 가려진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확장이 결국 왜 XRP의 가격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XRP 투자자라면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3사행 9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1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이 우리 XRP 홀더들에게는 그야말로 축복과도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현물 ITF, ETF나 ETP, ETP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결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XRP를 포함해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이 대거 포함되는데요. 이 조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원래대로라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탈중앙화 테스트, 즉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받지 않고도 곧바로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하이패스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XRP 인프라를 즉각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흐름을 단번에 깨뜨린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산업의 대표적인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인데요. 그녀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무려 40개의 수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7번 수정안은 그야말로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본 111페이지에 있던 그 하이패스 조항, 즉 할아버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요, 2026년 이전에 ETP가 상장되어 있더라도 XRP는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시 엄격한 탈중앙화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데요. 이건 XRP가 지난 수년간의 소송 끝에 겨우 확보해가던 우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아주 고약한 전략인 겁니다. 워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XRP가 성숙한 블록체인 테스트를 직접 받아야 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특정 중앙기관이나 개인이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리플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리플은 에스크로에 약 300에서 30억 개의 XRP를 묶어두고 있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로 50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센이 20억 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주요 임직원들이 보유한 물량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 중 최소 180억 개에서 200억 개 정도를 즉각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기관에게 블록딜로 넘어가든 시장에 풀리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가격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워런 의원은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규제의 노이즈 속에서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스퀘어 라이브에 출연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를 보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규제의 명확성만 확보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거물목원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 금융사들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처리 속도를 높여줄 혁신적인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으며 이제는 밈코인 같은 가벼운 투기가 아닌 실제 가치 이동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인프라 확보전인데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거인들이 왜 앞다투어 블록체인 기업들을 인수하려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직접 소유한 기업이 모든 가치 이동의 통행료를 챙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리플 역시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기반 기술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코인베이스나 서클 그리고 리플처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XRP는 그 인프라 위에서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혈액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인 리플의 트로이 목마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리플은 2025년에 인수한 지 트레저리를 리플 트레저리로 리브랜딩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기업의 자금과 유동성, 결제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리플이 도입한 테크 크레딧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쓰던 기업이 리플 트레저리로 갈아탈 경우 그 연간 지출 비용 전액을 리플사가 엑스넷 RP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크레딧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리플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리플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회계 장부에 XRP를 자연스럽게 심어버리는 전략인 겁니다. 말 그대로 거대 기업의 심장부에 XRP라는 트로이 목마를 들여보내는 셈이죠. 이 리플 트레저리 시스템이 무서운 점은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정확히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회계 처리가 매우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리플 트레저리라는 단일 플랫폼 안에서 달러와 XRP 그리고 RLUSD를 동시에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XRP가 더 이상 외부의 별도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결제와 자금 운영에 녹아든 네이티브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온보딩된 기업들은 내부 이체나 공급업체 대금 결제 그리고 복잡한 외환 거래를 처리할 때 XRP의 압도적인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리플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 리플 트레저리가 다루고 있는 연간 결제 처리 규모만 해도 무려 13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에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 단 한 푼도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는 앞으로 5년 안에 이 13조 달러 결제량 중 최소 30%, 즉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XRP와 RLUSD로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 자금 시장 전체 규모인 120조 달러에 비하면 4조 달러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조 달러라는 자금이 XRP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흐르기 시작할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은 단순히 투기꾼들을 위한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지나가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중인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자베스 워런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적인 규제의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리플 트레저리를 통해 기업의 심장부를 장악해 들어가는 신금융 질서의 탄생입니다. 물론 워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리플사가 에스크로 물량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에 일시적인 물러남일 뿐입니다. 120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의 기업 자금 시장이 XRP를 결제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라는 안개에 가려진 이 어마어마한 펀더멘털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그 다음 불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이즈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리플이 설계한 이 치밀한 트로이 목마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 XRP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